안녕하세요. 알파균입니다. 온라인 경제 뉴스의 달인 알파균 시작해 보겠습니다. 음주운전에 숨진 의대생 의사 수입으로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나 봐요. 의대생이 음주운전 사고를 당해 사망했을 경우 가해자 측 보험사는 고인이 의사로 재직했을 경우 벌 수 있는 소득을 기준으로 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네, 의대생은 의사가 될 확률이 높다고 본 걸까요? 한국은 SAS 블루오션 틈새 뚫으면 대박이라고 하네요. 박민지 500 스타트업 코리아 프로그램 매니저 겸 투자심사역입니다. 2010년 설립된 500 스타트업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두고 전 세계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글로벌 VC이자 엑셀러레이터이다. 미국 내에서는 2005년 설립된 세계 최초의 AC, YBY 컴비네이터와 업계 1, 2위를 다툰다라고 하죠. 관심 받는 분야는 SAS가 대표적이다. 미국은 SAS 스타트업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차별화되는지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다. 경쟁이 심해 새로운 SAS가 나온다 해도 투심이 쉽지 않다. 하지만 한국은 완전히 SAS의 블루오션이다. 한국 창업가들은 SAS가 무엇인지 아직 모르기 때문에 시도하지 않는다. SAS는 비즈니스 모델을 설정한 뒤 전환이 쉽고 락인 효과도 좋다. 니치 마켓만 잡아도 성장할 수 있고 언어만 번역하면 다른 나라에도 적용할 수 있다. 고속 성장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SAS가 최적이다 라고 하네요. SAS가 뭔지 잘 모르겠는 분들은 한번 추가 검색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중국보다 낫다. 인도 펀드 올 수익률 1위라고 합니다. 아니면 해당 기사 보던가요? 최근 성과의 배경은 코로나19 델타 변이 확산이 진정되면서 인도 시장의 매력이 성장 잠재력이 부각되며 증시가 우상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도에서 지난해 10월 세계에서 가장 먼저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해 기승을 부리며 지난 5월 초 한때 일일 확진자가 41만 명을 넘어섰던 것이 최근 4만 명 수준으로 급감했다. 주요 국가들에서 델타 변이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과 대비되며 인도의 투자 매력이 커지고 있다는 게 증권가의 평가입니다. 제3자 매각, 남양유업 계약 해제권 없다라는 기사인데요. 오너 일가의 노쇼로 남양유업의 매각이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그렇다고 남양유업이 앞으로의 매각을 좌지우지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죠. 한해컴퍼니가 법적 대응을 예고했고 일반적인 인수합병에서 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당사자가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남양유업 투자자들에게는 대주주 리스크가 되살아난 데다 수천억 원 규모의 분쟁 발생으로 주가 하락에 따른 손실 우려도 높다. 하지만 이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M&A 계약 시 양측에서 합의한 특정 사유가 없다면 기책 당사자는 단순 변심으로 계약 해제권을 행사하기 어렵다. M&A 시 가장 중요한 선행 조건 중 하나인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 결합 승인도 완료된 상황이다. IB 업계의 한 관계자는 위약금 조항은 불이행자를 위한 장치가 아닌 불이행자 상대방이 거래를 종결하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장치라고 말했다. 해지 사유가 충족되면 한행컴퍼니가 계약 해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의미다. 한행컴퍼니는 오너 일가의 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수를 앞두고 블라인드 펀드의 해외 투자자 LP 대상으로 캐피탈콜 자금 납입 요청을 했는데 관련 일정이 모두 틀어지면서 성관주의 의무에 따라 법적 대응은 불가피하다. 사태는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데 홍 전 회장은 공식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단심 변심으로 거래 종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수천억 원대의 소송전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하네요. 네, 한국타이어가 이제 신사업 투자를 전담으로 하는 자회사를 신설했습니다. 이렇게 새 회사를 설립하는 이유가 있어요. 새 회사는 한국타이어가 눈여겨보는 산업에 대한 컨설팅과 투자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기존에는 한국타이어 경영기업 부분을 담당하던 업무였다. 그러나 그룹 전체를 조망하며 사업 포트폴리오를 정비할 수 있는 조직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회사를 신설했다.
한국 타이어 차원에서 인수 합병을 할 때 정관 등의 제약으로 기존 사업과 전혀 관련이 없는 업체를 인수하기 어렵지만 신설 회사는 이런 틀에 얽매이지 않고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은 새로운 사업에 과감히 진출할 수 있다. 한국 타이어의 한 관계자는 수년째 신성장 동력 발굴을 위해 여러 업체들에 대한 인수 합병을 검토했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면서 신사업 추진 속도를 더 높이고 집중하기 위해 특화된 조직을 만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타이어가 좀 스타트업 투자에 열정을 내는 것 같아요. 열정이 있는 것 같아요. 자회사 정리 나선 YG 엔터 M&A 잔혹사. 예. YG 엔터는 이를 기반으로 동시다발적인 M&A를 시도했다. 2014년 보광그룹 계열 광고 대행사인 피닉스 홀딩스 현 YG 플러스를 500억 원에 사들였다. 같은 해 화장품 업체 코스온으로부터 코드 코스 매 인터내셔널도 품었다. 2015년엔 CJ그룹 출신인 노희영 씨와 협업해 자회사 YG푸드를 세우며 외식업에도 발을 들였다. 사내 신기술 사업, 금융업 자회사인 YG 인베스트먼트를 설립, 금융투자업도 뛰어들었다. 그린웍스를 산 뒤 골프장 인수 시장에도 기웃거렸다. 하지만 이런 확장은 지속되지 못했다. 빅뱅 전 멤버였던 승리의 버닝썬 스캔들이 터지면서 빅뱅을 기반으로 쌓아올린 M&A 탑에도 균열이 갔다. 실제 현재 YG 엔터의 M&A 성적표는 초라하다. 화장품 브랜드 루인샷 매년 적자를 내다가 최근 코스맥스에 넘겼다. YG푸드는 지난해 노희영 YG푸드 대표가 경영진 인수, MBO 방식으로 인수하면서 청산 수순을 밟았다. 라고 합니다. 네, 그 외에도 비자코리아 사장이 새로 선임됐다는 소식하고요. SK바이오 사이언스 실적이 아주 좋았다는 소식도 있었고요. 달러 보험 가입이 까다로워진다라는 소식도 있었고, 지능정보사회 구호에 그칠 건가 이런 내용도 있었네요. 그리고 요한슨이 디즈니 측과 계약을 하면서 그 영화 관람객을 위주로 계약을 했나봐요. 이 부분이 좀 디즈니 플러스에서 동시 개봉한 게 계약 위반이라고 했네요. 자, 알파균의 경제 뉴스 오늘 여기까지 전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